16세기 에스파냐의 부족 함대가 영국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놀란 홉스의 어머니는 홉스를 조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종종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홉스를 지배한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홉스는 91세까지 살았어요. 16세기 유럽 사람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장수를 한 셈이죠. 홉스에게 국가는 공포를 해결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에게 국가란 플라톤처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칸트처럼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홉스에게 국가란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홉스와 데카르트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하학을 좋아했고 글을 아주 잘 썼으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싫어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철학은 달랐습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독립적인 실체라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정신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정신은 물질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홉스는 이 점에 반대합니다. 물질은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정신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은 두뇌로부터 부수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부수현상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 정신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정신세계가 따로 있다면 육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육체밖에 없다면 이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 즉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 욕구가 홉스 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자연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들어가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세 가지 감정을 지배받게 되는데요. 첫째,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경쟁심. 둘째, 내가 더 잘났다는 공명심. 셋째,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놈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사는 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서로 죽이지도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물건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놈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군주를 뽑아요. 사람들은 군주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다 줍니다. 세금도 내고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 놈을 응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던 폭력을 군주에게 몰빵한 겁니다. 군주는 이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이 그림은 1651년에 발행된 리바이어던의 초판에 실린 그림입니다. 홉스가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나타내고 이것은 개인이 무기를 내려놓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주가 지배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성과 속의 대립, 직접 통치와 대리 통치의 대립, 실제론과 보편론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이 소뿔은 딜레마를 의미하죠. 국가 이전의 상태에서는 성과 속의 대립, 통치술에 관한 대립, 실제론과 보편론의 대립 등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고 국가가 등장하면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홉스가 말하는 국가는 시민국가이면서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 군주입니다. 이 군주는 시민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칼과 그리스도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호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주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비늘처럼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주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었던 겁니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에게 칼과 왕호를 쥐어주고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한 겁니다. 정리합시다.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인간 사회를 자연 상태로 보았죠.
둘째, 자연 상태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심, 공명심,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셋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군주에게 폭력을 양도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어던, 국가입니다. 이상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